신기한 모양으로 많은 백패커들의 관심을 끌었던 텐트입니다. 이 텐트만 보면은 에이 그냥 뭐 보던 텐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베스티블을 연결하면은 공간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착한데요, 텐트와 베스티블 합친 무게가 2kg 아래, 그리고 가격은 20만 원대입니다. 이 텐트의 이름은 아스타기어의 윤산이라는 텐트인데요, 이름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처음에 출시됐을 때 많은 백패커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협업 중에 이번에는 딱 이 텐트 하나만 내고를 받아 습니다. 사실 이 텐트 말고 궁금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알리익스프레스와 현재 백패킹 아이템들로 협업을 쭉 진행해 오고 있는 채널은 캠퍼램의 채널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앞으로 협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스타기어 윤산이라는 텐트가 과연 어떨지, 뭐가 특징이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고를 받을 만한 텐트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은 텐트 설치부터겠죠? 보여드릴 게 많아서 구성품은 패스하고 텐트 설치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팁과 함께. 텐트 설치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네,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요건 감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바람이 불어. 홀은 우선 기본으로 2개가 있고요. 네, 이렇게 2개 있고, 텐트를 꺼내서 풋프린트 면은 펼쳐보시면 코팅이 되어 있는 면이 위쪽으로 펼쳐주고요, 그 위에 텐트를 펼쳐줍니다. 입구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입구 방향을 잘 고려를 하셔서 펼쳐줍니다. 폴을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폴 마디가 짧아서 많이 껴줘야 돼요. 폴은 동일한 폴입니다. 입구 쪽에 폴 연결하는 부분이 2개가 있고요, 입구가 아닌 쪽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을 해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폴을 넣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폴을 쑥쑥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폴을 밀어 넣다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살짝 걸리는데 손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을 살짝 걸치고요, 2개 중에 안쪽에다 연결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폴을 밀어 올리게 되는데, 밀어 올릴 때 이게 조금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 잡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고요, 여기 텐트 끝에 여기를 손으로 잡고 쑥 밀어 올리면 좀 더 편합니다. 여기도 텐트 몸통을 잡고 밀어 올리면서 끼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일단 안 해주면 저렇게 날아가요. 야! 카메라 배터리 가는 사이에 날아가 버렸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팩다운을 하나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팩다운 해줄 때 풋프린트랑 어딨냐? 풋프린트랑 텐트를 같이 해주게 되는데, 풋프린트 끝에 매듭이 져 있습니다. 텐트 끝에도 매듭이 있고, 요거를 겹쳐서 같이 팩다운을 해주면 되고요, 풋프린트는 당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당겨주셔도 되고요, 설치 다 하신 다음에 텐션을 줘서 팽팽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텐트 밑에도 있어요, 당겨주는 게. 나머지 부분도 팩다운을 해줄게요. 사실 4개만 해줘도 되는데 2개 더 해줄 수 있습니다. 입구 쪽에 팩다운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스토퍼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요만큼의 전실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팩다운을 해주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아주 쉽죠? 네. 겉모습과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군데 있고요. 이거는 약간 반사실 같아요. 여기다가 걸어서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양 옆에 로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고 진짜 못생겼다. 폴이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입구가 없는 쪽에는 구멍이 하나고요, 입구 쪽에는 구멍이 2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구멍에다가 베스티블을 연결해주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당겨지는 부분 이런 원단으로 덧대어 놔서 내구성을 보완한 모습이
보입니다. 상단에도 내구성을 보완한 부분이 보이고요. 왜냐면 이런데 폴이 뚫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봉제도 뭐 나름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옆으로 여기 벤틸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벤틸레이션은 벨크로로 돼서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문 반대편을 보면 역시 당겨지는 부분 내구성 보완되어 있고요. 스토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텐션을 주게 되죠. 그리고 하단 봉제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중 봉제가 되어 있죠. 전체적인 모습은 그냥 심플하고요. 문이 있는 쪽을 보면은 입구 덮개 위치하고 있고, 요거는 반사 재질로 이렇게 띠를 쭉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어느 쪽을 열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쪽을 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문을 열어보면 아는데, 그리고 이거는 문을 열어서 워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문을 열어서 이렇게 반쪽만 쓸 수도 있지만 전체 다 열리는 이 문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걸 빼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리는데, 이게 뭔가 모양이 바람이 불긴 하지만 좀 모양이 이상하죠. 그럴 때는 밑에를 당겨주면 됩니다. 왜 문을 여기서 열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끝쪽에 이런 주머니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켓에 문을 수납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이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이 문은 아예 봉제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심실링 처리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메쉬로 된 이 문도 통으로 다 열립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 옆문은 말아서 여기다가 고정을 해 둘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아가지고 밑에다 두면 됩니다. 실내 모습을 살펴보면은 포켓은 여기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여기까지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마감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모서리 마감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바닥은 절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절개한 부분은 봉제 이중으로 되어 있고, 심실링 처리도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랜턴 거리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연결된 거는 이런 식으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를 다 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벤틸레이션은 메쉬로 막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요거 제가 이거 텐트 도착하자마자 한 번 사용을 한 건데 여기가 구멍이 살짝 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살짝 메쉬가 뜯겨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건 좀 아쉬웠지만, 다른 부분 봉제는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뽑기를 잘못했나봐요. 가운데 부분 높이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앉았을 때 머리가 거의 끝에 닿거든요. 에어매트를 깔면은 완전히 닿겠죠. 그래서 실내 공간은 진짜 작습니다. 사실 이 텐트만 놓고 보면은 뭐 그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더블월이라서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런 텐트들 많잖아요. 그리고 무게가 막 엄청 가벼운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딱 이렇게 변신을 하면 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넓은 전실이 생기게 되니까요. 사실 텐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엄청 특이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처음에 많은 백패커들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고요.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베스티블 설치 방법부터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티블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거만 있으면 돼요. 간편하죠. 우선 파란색 폴을 연결을 해주고요. 이건 좀 긴데요. 베스티블을 펼쳐보면 이런 클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에 보면은 여기 거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뒤집어 까면은 있습니다. 여기에 끝에서부터 하나씩 연결해 줍니다. 근데 연결해 주는 게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폴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폴을 쑥쑥 밀어 넣습니다. 텐트에 있는 이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밀면서 연결을 해주고요. 팩을 2개 챙기고 끝을 잡고 그대로 당겨서 팩다운을 해줍니다. 좀 텐션을 주고 싶으면 당겨주면 되고요. 그럼 설치가 끝났습니다. 쉽죠? 요거 걸어주는 것만 빼고, 베스티블 모습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가이드라인 걸어주는 부분 양쪽으로 있고요. 이거는 벤틸레이션입니다. 벨크로도 되어 있고 막대를 이용해서 세워주고요. 그리고 클립으로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폴은 이렇게 걸립니다. 이거는 뭐지? 이렇게 걸어주면 되나? 아무튼 여기 끝에도 이런 고리가 있어서 어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문을 열어보면 벨크로로 고정되어 있고요. 지퍼를 열어서 옆문은 말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짧다. 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딱 해서 쭉 당기는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랜턴 거리가 있네요. 실내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아이고, 낮기는 낮아요. 안에 앉아보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달라붙어? 안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옆의 모습은 텐트 베스티블. 제가 사용을 했었던 베스티블 연결해서 쓰는 텐트들은 텐트랑 베스티블 합치면은 무게가 3kg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티블을 챙겨 마러 고민을 했었는데 푸프린트 폴 포함 텐트 전체 실측 무게 약 1.5kg, 베스티블 실측 무게 폴 포함 494g입니다. 베스티블까지 챙겨도 2kg 밖에 안 되는 무게가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팩이 쓸데없이 많아서 팩을 좀 빼면은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 텐트만 19만원, 베스티블 세트 28만원 정도 됩니다. 베스티블이 있는 다른 텐트들과 비교하면은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도 제가 알리 담당자분께 계속 징징거려서 20 아래로 떨어뜨려 달라고 해가지고 내고를 해왔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그 베스티블은 베스티블만 20만원이 넘을걸요. 물론 이 아스타기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확 끌리진 않습니다. 로고도 못생겼고. 하지만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더블월, 이 텐트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왜 구형을 선택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구형과 신형 윤산 엘리트 모델입니다. 엘리트 모델은 1인용, 2인용 두 가지가 있고 거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큰 차이가 한 개 있지만 작은 차이라면 뒤쪽 모양 다르고 로고 위치 바뀌고요. 이너 텐트 안에 지퍼도 있고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구형은 더블월, 엘리트 모델은 문만 메시고 안쪽은 싱글월입니다. 그래서 스펙상의 무게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된 건데 이 구형은 이너 텐트가 있는 더블월, 신형은 이너 텐트가 없는 싱글월이라서 무게가 더 가벼운 거죠. 겨울같이 추운 날씨에는 사실 결로 생겨도 그냥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이제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이런 원단의 싱글월 텐트 결로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너 텐트가 있는 더블월 텐트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더블월 텐트가 있는 텐트가 흔하지 않아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무게는 신형보다 살짝 더 나가지만 하지만 텐트만 놓고 보면은 실내 공간도 좁은 편이고 무게도 막 엄청 가볍지 않아서 크게 매력을 못 느껴서 내고는 텐트만은 안 받았고요. 이 세트로만 내고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나는 더블월보다 가벼운 싱글월이 더 끌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김에 연결해서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아쉬운 점은 사실 짐이 많은 봄개나 초봄, 늦가을에 사용하기에는 좀 이 텐트만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이 말 안 좋아하긴 하는데 공격형이라고 그러죠. 자꾸 뭘 공격해. 그런 텐트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설치 공간도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매트 넣었을 때 롱 와이드 매트 하나 넣으면은 꽉 차더라고요. 여기 이만큼 공간 남고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전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서 보통 이런 텐트들은 잘 때 신발 넣기 애매하잖아요. 근데 요만큼의 공간이 생겨서 거기다가 신발을 둘 수도 있고 뒤에다가는 배낭을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부분이 여기다가 지퍼 하나 위치시켜서 안에서도 뭔가 하기 편하면 좋았을 텐데 뒤로 돌아가서 배낭 넣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텐트 텐션을 많이 주다 보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더 당겼을 때 여기서 지퍼가 살짝 걸리더라고요. 요 당겨지는 부분에서. 이거는 적당히 이 정도 당기면 돼야겠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았고요. 이 아래에 라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예상하기로는 텐트가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있는 건 좋은데 분리가 가능하거나 혹은 텐션을 줄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덜렁덜렁거려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풋프린트와 텐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이게 따로 놀아요. 이너 텐트에 텐션을 줄 수 있는 이런 클립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주게 되는데 쓰다 보면 그냥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스토프로 바꾸는 게 어떨까, 무게도 좀 더 줄이고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봉제 나름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서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잘 풀린다. 텐트는 각이 생명인데 자꾸 풀려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여기에 딱 고정해주는 벨크로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펄럭펄럭거릴 것 같아요, 바람 많이 불면. 그리고 이거 아쉬운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베스티블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살짝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이가 너무 낮고요. 뭐 물론 백패킹 텐트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작고 이런 거는 맞지만 안에서 뭔가 하기는 거의 힘들 것 같고, 그냥 짐 보관용 텐트 안에 앉아서 뭔가를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쉬웠고, 이런 신경은 많이 썼는데 뭔가 조금씩 아쉬워요. 너무 낮아. 이거 봐요. 허리도 안 와. 엘리트 모델이 제가 바뀌면 보완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생겼더라고요. 뒤쪽에 지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퍼가 수납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싱글홀이라서 환기를 위한 부분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메쉬로 막혀 있더라고요. 메쉬도 열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엘리트가 아니라 이 윤산 구형이니까, 원단은 15데니아 나일론 원단이고요. 실리콘 PU 코팅, 그냥 일반적인 백패킹 텐트에 사용하는 원단입니다. 바닥은 살짝 두꺼운 20데니아 나일론을 사용을 했고요. 내수압은 5000mm라고 합니다. 폴은 8.5mm 알루미늄 폴이고요. 스펙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한 거 없는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 텐트 설치, 겉모습과 디테일, 아쉬운 부분을 살펴봤으니까 철수할 때 이야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철수할 때도 이 끝에 잡고 빼면 힘들고요. 몸통을 잡고 이렇게 쑥 빼면은 좀 더 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우실 텐데, 이런 슬리브형 텐트 폴 뺄 때는 누르면서 빼면은 아주 쉽죠? 폴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해야지 안에 고무줄이 금방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반 접고 한 번 더 접어서, 이 케이스가 은근 괜찮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욕심이긴 한데 여기 쭉 당겨주는 거 입구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쑥쑥 넣어주면 되더라고요. 폴이 짧아서 여기에 그냥 다 들어갑니다, 쏙. 근데 폴은 따로 빼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쫙쫙 당겨주면은 요만하게 수납이 됩니다. 요게 배낭에 쏙 들어갑니다. 요거 아주 괜찮았어요. 어우, 난리다. 지금까지 아스타기어의 윤산이라는 텐트를 살펴봤습니다. 텐트를 써보고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착한 가격, 그리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티블을 띄워놓고 텐트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아닌가? 이 정도면은 가격도 착하고 가벼운 편이긴 한데, 만약에 텐트가 양문형이었다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세트 구성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요청을 해서 내고를 받아왔습니다. 나는 그 무게 좀 더 가벼운 엘리트가 끌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담당자분께 요청을 해서 윤산 엘리트 1, 2 세트 모델도 내고를 받아왔으니까, 자세한 내용과 할인 가격, 그리고 할인 코드는 영상 하단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텐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인 텐트보다는 서브로 사용하기 좋은 텐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스티블 구성으로 안에서 사부작 사용하기도 좋고, 텐트만 따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텐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텐트 내부 공간이 좁아서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입문자분에게도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착한 가격과 퀄리티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베스티블이 있을 때 활용도를 생각하면은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텐트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로고 못생겼다고 했지만 또 예전 로고에 비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윤산이라는 이름은 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 브랜드가 텐트 모델명 태백산 금강산 하면은 뭐 나쁘지 않잖아요. 윤산이 대만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